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본사계인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또 재미나게 이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사주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나이가 이제 개생이면 43세 되시는 이 여성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서 오늘도 실전사주풀이 이 10년 대운보기와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이제 들려드릴 이 사주 이야기의 주제는 2025년도 을사년에 이 여성분께서 재물운이 어떠한가? 재물운을 볼 때는 이제 그해 돈을 좀 버는가? 돈을 좀 만지는가? 이러한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재물운과 관련된 사주 이야기로 여러분께 사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팔자 명절을 보면은 이분은 개해년, 갑자월, 개사일, 개시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흘러가는 10년 대운은 이대운입니다. 우로는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대운으로 이제 10년씩 대운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나이가 이제 43세이니까 현재 흘러가는 10년 대운은 옆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42살에서 52세 생일 전까지의 10년 대운이 기사 대운입니다. 자, 이분이 태어난 월지를 보면은 이 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월지가 자월에 태어나셨죠. 자월은 동물로는 이제 쥐달이고 이 사주명리학에서는 해자축, 해달이 돼지달, 그리고 자달이 쥐달, 그 다음에 이제 축달이 소달이죠. 그래서 해자축 이 세 개의 달을 겨울로 봅니다. 자, 겨울은 차가운 수의 기운이 왕성한 수의 계절입니다. 자, 이분은 수의 계절 겨울에 하늘로부터 개수일간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개수일간이 태어난 계절이 겨울이에요. 수의 계절에 수일간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여기 뿌리를 강하게 내렸죠. 12운성으로 또 걸럭지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단단히 내렸죠. 자, 태어난 연도가 또 해년입니다. 해년, 돼지년. 여기도 보면은 이 뿌리를, 여기는 제왕지예요. 제왕지. 여기에도 뿌리를 강하게 내리죠. 자, 시간도 해시. 여기에도 또 제왕지. 뿌리를 강하게 내렸어요. 그리고 연간의 개수. 그 다음에 시간의 개수. 이 팔자명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주를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주 해석을 쉽게 하시려면은 오행의 힘의 균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월지가 30%, 이 100%, 팔자 전체 100% 기운으로 봤을 때 월지가 30%입니다. 그러면 월지가 30%고 30, 40, 50, 60, 70, 일간까지 80%. 수의 기운이 80%예요. 그러니까 수의 기운이 왕성한 기운이 너무 강하죠. 수의 기운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재물과 관련된 이제 사주 분석을 하는 거니까 재물의 동태를 파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 수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수국화, 수가 가서 그걸 하는 오행이 이제 화지요, 수국화. 그래서 화가 재성이라 해서 재물의 기운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재물의 기운을 보니까 개사일주예요. 그 지지에 이제 사화가 있어요, 사화. 이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인데 이 재물이 여기 보면은 그 시지에 보면 해수가 사해충을 하잖아요. 사해충 당하고 있죠. 해수가 와서 여기 사화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계절이 겨울. 수국화를 하죠. 여기서도 사해충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주는 뭐 화의 기운이 팔자에서 뭐 살아남기 힘드네. 그러니까 돈의 기운이 아주 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팔자 명조는 절대 이제 그 재물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올 재물이 없어요. 이래 보면은 많은 그 수의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파악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닥불을 좀 살리려고 하는데 소나기가 오는 그러한 팔자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살아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사주에 재물의 기운이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성분께서 2019년, 그때가 이제 기해년이죠. 기해년에 해수가 들어오면서, 겁재가 들어오면서 사해충을 때려요. 그때 사해충을 때렸죠. 그리고 기해년에 기토가 또 간목까지 묶어놔 버렸어요. 간목. 이 수생목을 좀 해줘야 되니 간목까지 묶어놔 버렸단 말. 그래가지고 그 해에 뭐 가지고 있던 재산이 뭐 아주
다 거덜이 났대요. 어떤 뭐 투기를 잘못해가지고. 본사주의 신명도사도 개사일주예요. 근데 본사주의 신명도사는 이 여성분은 팔자에 이제 화의 기운이 너무 약해서 탈이고, 본사주의 신명도사는 이제 상관과 목화의 기운이 거의 팔자의 80% 이상 되죠. 그러니까 본사주의 신명도사는 이제 제다신약 사주에서 그러니까 화기에 이 수가 증발이 되는 그러한 팔자 명조예요. 그러니까 팔자에 재물이 엄청난데 그 재물을 감당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재운에 그 재물을 쫓아가다가 돈을 벌겠다고 쫓아가다가 박살이 나는 사주예요. 본사주의 신명도사는. 이 사주 역시 마찬가지야. 재물을 쫓아가면 안 돼. 원체 이거 수국화를 하기 때문에. 근데 본사주의 신명도사는 기해년에 오히려 재물운이 좋았지. 사해충을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사일주들은 사화가 천을기인이에요. 근데 천을기인이라고 무조건 뭐 좋고 나쁘고 이걸 따져봐야지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본사주의 신명도사는 기해년에 오히려 사해충을 맞고 재물운이 좋았고, 이분은 이제 가지고 있던 재산이 이제 박살이 난 거지. 다 날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한 분이 또 계사일주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분과 사주가 좀 비슷해요. 그분은 2019년 기해년에 일지를 사해충을 맞고, 그러니까 일지에 아주 소중한 오행을 사해충을 맞고, 그분은 그 해에 이제 이런 팔자들이 수기가 강하고 화기가 약한 분들이 이제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당시 이제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이분은 이제 몸은 치지 않았고 가지고 있던 재물이 이제 거덜이 나버린 거. 그러니까 투기를 잘못해서 다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도 선천적으로 심장은 약하게 타고 태어나셨죠. 근데 그분은 그때 당시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되셨어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정도 되셔가지고 그분은 그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이분은 이제 재물로 친 거죠. 몸으로 안 치고 재물로 쳐버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팔자 해석을 할 때는 오행의 힘의 균형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안 날아갈 때 몸을 친단 말이에요. 몸을 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분께서 현재 대운, 그러니까 이러한 사주는 운에서 인성운이 들어가도 안 좋아. 인성운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금생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목화의 기운, 양의 기운이 들어와야 돼. 이 사주는요. 음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음양으로 따져봐도 음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겨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대운이 양의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양의 기운으로 쭉 가네. 이렇게 양의 기운이 들어오는데 사화가 들어오면 좋죠. 그러니까 사화가 들어와도 이 많은 수기에 이 사화 두 개가 이제 당해내지를 못해. 원체 수기가 강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 있는 것보다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건 나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천을기운으로 제대로 소중하니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을기운이 하나 더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기인들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대운이에요. 이러한 팔자명조는. 본사주의 신명도사 같은 경우는 사화가 들어올 때 오히려 천을기운을 써먹는 게 아니라 귀인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물로 헉헉거리는 그러한 이제 운이 돼버리는 거죠. 이 사주는 이제 제대로 천을기운으로 써먹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팔자에 하나 있는 것보다 하나가 더 들어오면은 그래도 돈의 기운이 좀 커지니까 나눠 먹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25년도 을사년에 보면 하나 더 들어오잖아요. 이 천을기운이 하나 더 들어오면서 화의 기운이 좀 이렇게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사해충을 하더라도 이거 하나가 여길 때리고 여기가 여길 때리는 것보다도 그것도 하나, 둘, 세 개가 서로 충을 맞다 보면 그래도 화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 있는 것보다 세 개니까 아주 좋은 운입니다. 아주 막 큰 돈은 못 벌더라도 그래도 재물을 좀 잡을 수 있는 재물운이 좋은 그러한 운으로 보는 거죠. 하나 있는 것보다 세 개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천간에 이제 을목이 들어오면서 또 수생목, 목생하러 가잖아요. 이게 이제 화기가 없을 때 수생목으로 가면은 이 목도 축축 해가지고 목생화를 제대로 못 해주겠죠. 근데 화기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여기도 하나 화주 원국에 있고 그러면 목생화가 되는 거죠. 수기를 좀 말리면서 목생화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사주를 쉽게 보세요. 쉽게. 오행의 힘의 균형을 쉽게 보시면 이게 팔자 해석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대운에 보면 이 간목도 써야 되는데 이 간목은 갑기하고는 묶여버리는 거예요. 기토가 묶어가지고 못 써먹는 거예요. 이게. 좀 아쉽죠. 이게. 기토가 묶이지 않으면 이 많은 수기도 좀 막아주고 좋은데
이게 조금 아쉬운 거래요. 근데 뭐 세운에서 또 축 맞으면 또 이게 깨지고 이럴 때는 또 써먹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자를 볼 때는 이 대운과, 그러니까 팔자 8자의 오행의 힘의 균형과 그 다음에 대운을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대운을 집어넣고 8자에서 10자로 이제 또 힘의 균형을 맞추면서 세운을 볼 때 12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의 균형. 이런 것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사주 해석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올해 나이 43세 되시는 여성분이 2025년도 을사년에는 그래도 팔자의 재성의 기운이 약한데 대운에서도 사화가 들어오고 세운에서도 사화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이 여성분에게는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재물의 기운이 그래도 상당히 좋다.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충분한 대가의 돈이 들어온다. 노력한 대가만큼의 충분한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는 귀인들을 만나는,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천을기운을 제대로 써먹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은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러한 운이다.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께 재미나게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